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베리, 미국의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예측했던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 양반이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정리를 정말 짤막하게 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친다. 그 다음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왜?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겠죠? 그러고 나서 연준은 다시 한번 경기가 무너지고 나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질적 완화를 실시하겠죠. 더불어 정부는 다시 한번 재정 정책을 미친 듯이 쏟아부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 급등의 악순환이 오겠죠. 물가 급등이 풀려나가기 위해선 세 가지가 잡혀야 돼요. 우크라이나,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그리고 원유에 대한 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통망이, 잠겼던 유통망이 풀려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와 생산과 투자와 고용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 이면에 지구가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내고 결국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것 또한 결국 코인 시장과 바로 직관적으로 연동되는 겁니다. 더 이상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내자.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생산하고 공유 경제를 통해서 실물 경제를 유도하고 인도는 양적인 경제 성장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바로 다음번 중국이 인도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내수와 금융과 부동산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중요한 건 이 시그널은 우리가 바로 미래를 봐야 되는 지도라는 거예요. 연준의 현재 기준점으로 시계추를 돌려볼게요. 지금 기점으로 해서 이건 미래잖아요. 자, 지금 기점으로 돌려보면 연준의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 고점이 찍지 않았죠? 고점이 갈 때쯤 미디어에서 언급을 할 거예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대. 자,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이러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증시와 코인 시장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 금리가 멈춰지고 고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다만 이미 실물 경제는 박살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경기 침체는 보란듯이 올 수밖에 없겠죠. 경기 침체를 넘어서 리세션을 넘어서 디프레션, 역성장, 2분기 연속 경제 역성장을 넘어서 경기가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바라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경기를 부셔버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바로 경기가 부서지게 되면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는 박살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다시 제로금리와 시차를 두고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통화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이 시그널은 어디로 간다? 코인과 CBDC와 메타와 가상경제로 이어지는 드디어 이 시스템이 진행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제목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첫 번째 주제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투자를 나아가는 데 있어 지도가 나침판이다. 이런 시그널이 오면 코인 시장으로 미친 듯이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 이전에 2023년도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요.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고요. 결국 이 시그널과 맞물려서 기관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미친 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이전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개수를 모아가면 추후 코인 한 개의 개수는 천문학적인 수익률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마이클 베리가 했던 이 네 가지 단어, 인플레 피크, 경기 침체, 완화 정책, 물가 급등, 이 지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가상자산, 리플, XRP, 전체 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자산이에요. 이 자산이 줄어들고 있으나 가다 멈출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이걸 줄일 수가 없어요. 자, 요만큼 줄이다가 다시 한번 수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찍혀있는 미 국채 그리고 MBS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을 자산으로 한 기준점으로 한 달러의 끝이겠죠. 이제 이 자금들은 미친 듯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마이클 베리가 역설적으로 저는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금리가 다시 5%까지 근처까지 올라오겠죠. 그리고 다시 제로, 이제는 마이너스까지 실시가 될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20%에서 이제 5%까지 올라왔다가 0에서 5, 다시 0, 다시 2.5, 그리고 0, 5, 다시 0으로 가는 그런, 그리고 나서 통화 시스템이 파괴되는 시스템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바로 마이너스 금리를 효율적으로 보다 직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CBDC의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게 바로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불어 보면 리플의 릴레이션십, 국제 결제망에 있어서 새로운 시그널은 이미 깔려나가고 있죠. 자, 구글,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아마존, 구글 벤처, 인도의 페이티엠, 우버, 유니온페이, 페이팔, 텐센트, 위챗페이가 따라오겠죠. 자, 그리고 알리페이, 디디추싱, 그리고 라자, 자, 그리고 알리페이, 위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자, 이미 다 깔려나간다. 여기 또 심장인 소프트뱅크 또한 있겠죠. 가장 심장은 바로 리플이다. 여기에 뭐 에어비앤비와 함께 산탄데르와 다 깔려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할게요. 국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선진국이죠. 유럽, 자, 일본, 중국, 자,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바로 브릭스, 러시아, 자, 인도, 그렇죠? 자,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전 세계 아세안, 뭐 남미, 자, 중동에는 MBS를 기준점으로 한 사우디 빈살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다 깔려있는 새로운 혈관이 깔린다는 거죠. 디지털 혈관을 깔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혈관, 달러 중심 체제가 워낙에 확고했었는데 이거를 부셔버리고,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예측이 되었죠. 미국이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첨단 장비, 군비를 버려버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 경찰 국가를 포기하고 있고요. 달러 중심의 패권을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상당히 좀 걸리고 있죠, 시간이. 그리고 핵심인 달러와 원유에 대한 패그, 이거 크랙이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시스템을 깔고 있는 겁니다. CBDC와 크립토 자산, 이게 정확한 명칭이겠죠? 자, 그리고 NFT와 스테이블, 메타와 가상, 실물 경제와 4차 산업들이 공존하게 되는 그 시스템을 깔아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언급드렸습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 전 세계의 기득권, 정부, 정치 권력, 금융 권력, 그리고 기업 권력,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 다 같은 세력들이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을 새 판을 짜고 있다. 자,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로 미국과 EU,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은행 결제망에서 러시아 퇴출을 합의하였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에 가는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유럽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바로 식량, 에너지에 대한, 그리고 국제 곡물에 대한 곡물 창고가 닫히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던 첫 번째죠. 참 대단해요. 글로벌 기득권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인플레이션을 명실상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바로 전 세계에 중국이 잠겼고 유통망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었고, 우크라이나로 기름을 부었고, 원유로 감산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했지만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할 것. 이거를 바로 그들이, 러시아 푸틴이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드는 것이다. 자, 암호화폐 거물 윙클보스, 베리 실버트 정면 충돌, 돈 당장 갚아, 계약대로 만기 안 됐어. 자, 이 이슈가 나올 때 열심히 주워 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도적인 흔들기로 보고 있고, 수급을 차단하고 있고, 개인의 관심과 그런 시장의 수급에 대한 전면 차단이고, 그들이 시장을 재편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 ECB 총재, 유로존 추가금리 가능성 있다. 유로존이 추가금리를 하게 되면 유로존은 견뎌낼까요? 이미 유로존은 경기가 박살나 있는데, 결국 아까 언급드렸던 경기 침체는 100% 오고 있고 이미 와 있다. 이 상태의 금리를 땡겨버리면 경기는 무너지겠죠. 결국 이 시그널 또한
가상경제를 땡겨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첫 국가주도 디지털 자산거래소 출범하였다. 중국 명실상부하게 100% 돌아온다. 결국 중국이 열리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가 있겠죠. 그때 증시나 코인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대세 상승은 정해져 있지만 대세 상승으로 가기 이전에 한번 시장은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 2130만 원, XRP 444원 쭉 반등 나왔어요. 어제 에스크로 락업 물량이 해제되었다가 그 부분이 풀려나가면서 다시 한번 쭉 플러스를 달고 현재 가격으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은 155만 2천원.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요. 보면 완전히 박살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완전히 박살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더 떨어져도 전혀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싸게 사는 저평가 구간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 가치 대비 너무나 싼 가격대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여유자금 기준으로 또는 건드리지 않을 자금으로 속칭 빤스까지 들어가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불 2020님의 트위터인데요. 자, 볼게요. 자, XRP가 폭등 나왔죠? 지금 밀려있죠. 그리고 다시 폭등 나와서 200달러. 큰 그림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빵 한번 제대로 치고 밀리고 소송으로 밀려있다가 한번 에너지가 또 응축돼서 엄청난 양봉이 나올 겁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양봉. 물론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죠. 자, 밑에 또 중요한 말 하나 하고 있어요. 자, 크립토 불님께서 XRP가 비트코인을 물리치고 전세계 1위 암호화폐가 되는 이유. 1. 우수한 기술. XRP는 비트코인보다 전송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수익성이 있으려면 결제가 빠르고 저렴해야 됩니다. 2. 규제의 명확성. 기업과 소비자는 최고의 기술, XRP가 제시하는 기술을 원하지만 기술을 사용하여 안전함을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XRP는 이동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갖게 됩니다. 3. 연결 네트워크. 리플은 이미 XRP를 자산과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는 거대 기업에 연결하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보셨죠? 아까 전에. 자, 그 다음에 4. XRP는 비트코인보다 더 널리 채택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나 소비자도 거래가 완료할 때까지 30분 이상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XRP 거래는 3초 이하로 소요됩니다. 즉, 수초 이내로 자산이 같이 이동하는 웹 3.0, 가치의 인터넷의 바로 심장입니다. 자, 친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 변호사가 SEC는 소송에서 리플과 합의하지 않을 것 같다. 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존 디튼 측 주장이다. 3월 31일까지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이어서 4월이나 5월 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는 부연 설명하였다. 자, 소송에 대한 결과가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조만간 공개한다.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법안 초안이 마련됐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규제는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 모로코에서는 규제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 에너지의 파동이 결국은 기득권 국가로 연장되겠죠. 그 소송에 리플 테스트로 명명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2023년 명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튀르기에 터키에서 온라인 민원 행정에 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디 도입한다. 튀르기에 터키 중앙은행이 내년에 디지털 리라 테스트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튀르기에가 행정 서비스 시스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아이디를 도입한다. 튀르기에 터키 부통령은 튀르기에 2023 행사에서 시민들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해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서 튀르기에 터키 중앙은행이 1단계 연구의 일환으로 CBDC 네트워크에서 첫 결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방송에 대한 부분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결국 통제의 세상,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로 겉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완벽한 중앙화이자
통제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금융의 원 시스템이 바로 글로벌 기득권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먼저 제도권으로 도입되고 결국 마지막에 기득권 국가로 파동이 연장되는 그 시스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